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오늘 오전 376명 더 추가됐습니다.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들입니다. 이로써 누적 환자 수는 3,52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승훈 기자,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네, 환자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3,000명을 넘긴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벌써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전에 추가된 확진 환자는 모두 376명입니다.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추가가 됐는데요. 대구가 33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6명입니다.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충남 지역도 오늘 오전에 5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도 5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남 3명, 경기 2명, 충북과 부산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누계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 3,0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국의 누계 확진 환자 수는 모두 3,52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완치 환자 소식은 좀 들리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2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추가로 퇴원을 했습니다. 58살 여성 1명과 77살 남성 1명입니다. 이 2명이 퇴원을 하면서 완치와 함께 격리 해제된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사망자는 더 추가가 되지는 않아서 1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증상을 보여서 현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모두 32,400여 명입니다. 네, 환자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안심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고요? 네, 정부가 국민안심병원 40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모두 214곳으로 늘렸습니다. 요즘 몸이 좀 불편해도 코로나19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150개소, 그리고 일반 병원 39개소가 현재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였던 대구 지역 국민안심병원도 이번에 9개소로 늘렸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19 전용 누리집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밤새 확진자가 376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3,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의 95%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8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도 이미 300명이 추가된 상황이네요. 네, 오후 5시에 또 추가 발표가 나오죠. 그러면 어제가 800명을 넘어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정점을 찍었는데 정점이 될지 오늘 또 더 늘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총 개가 3,500명이 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의 95%인 359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의 87%가 대구와 경북,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환자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많이 나왔죠. 또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더 추가되지 않아서 17명, 또 15명이 이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이고요. 30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제 집에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2건이나 되던데 현재 상황 좀 알려주시죠. 대기 환자가 몇백 명 수준이었다가 1,000명을 넘어서고 현재는 1,600명이 넘는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고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 경북 확진자 2,500명 중 3분의 2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750병상을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1,300병상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입원 가능 병상을 늘리는 그런 어떤 속도는 하루에 100병상 정도거든요. 근데 환자는 한 300명 이상씩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다 병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경증 환자는 일부 공공시설을 비워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공공시설 또는 임시생활시설 또는 임시치료시설이 되겠죠. 전문가들이 애초에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꼭 병원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일반 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비워서 그쪽에 경증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서 입원 치료를 하자. 그러니까 입원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해서 그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신종 코로나19의 80%는 경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뭐 해열제나 자가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80%의 경증 환자는 뭐 자가격리를 할 게 아니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가격리를 어기는 분들도 나타나고 또 이런 분들의 증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라도 한 곳에 모아서 수용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시장이 오전에 이 병원 대신 공공시설의 경증 환자를 이송하자라고 방역당국에 요청을 했고 방역당국도 네.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동식 엑스레이, 그다음 의사들이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군요. 또 이동식 네. 산소 공급기도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네. 하나는 대구 경북 지역은 일반 환자의 치료 시설이 지금 모자라겠죠. 당연히 병원들을 비워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도 이런 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치료 시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고위험군 그리고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주 절실하네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피해 최소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경증 환자를 보다가 중증 환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를 중증도별로 4단계로 나누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경증에서 위중까지 쭉 나누는 거죠. 환자를 진료를 해서 발열 정도, 열이 얼마나 나는지, 또 호흡이 가쁜지, 그러니까 호흡이 가쁘게 되면 호흡수가 늘어나겠죠. 또 맥박이 빨라지는지 등을 보고 환자의 중증도를 나누겠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이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지금 2분이 자가격리 중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확인 시스템을 지금 완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시설에 격리 수용하고 그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중증이라 하면 산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번에 네. 산소 치료가 왜 필요하냐면 이 폐렴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체 환자의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어떤 병원들이 중증 치료, 그러니까 이제 중증으로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나 또는 뭐 에크모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중한 경우는 서울 등 다른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산소 치료가 필요한 분들 중에 나이가 많거나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내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서울 등 중증 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이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끝나고 현재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대구 신천지 유증상자 검사 한 1,299명 또는 1,300여 명 정도 됐죠. 검사는 완료됐지만 검사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시는 일단 신천지 대구 교인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더 많을 거잖아요. 한 9,300명 중에 1,300여 명이 받았으니까요. 나머지 신천지 대구 교인은 자가격리를 5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체 그 미성년자와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을 제외한
19만 명 신천지 전국 신도 가운데 현재 88%인 17만 명 정도가 조사가 끝났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3,381명이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발표를 KBS가 종합해본 결과 4,000명을 넘는 4,200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 중에 지금 유증상자,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경북에서 이제 겨우 태어난 지 45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죠. 신생아라고 하죠. 1년 네. 미만 신생아니까요. 경북에서 생후 45일 됐습니다. 남아인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경북 경산 생후 45일 된 남아고 아기 엄마도 양성인 것으로 보아서 그 모자가 동시에 이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빠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가족 감염이 일어난 거겠죠. 현재 모자의 건강 상태는 다행히 나쁘지는 않아서 그렇군요. 또 신생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또 감염의 우려도 있어서 네. 현재 집에서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에서만 3,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류재현 기자,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가 오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35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333명, 경북은 26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083명입니다. 이로써 대구는 31번 환자 발생 이후 불과 2주 만에 확진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11 전투비행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료 관계자 4명과 어린이집 교사 1명 등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경북에서는 국내 최연소인 생후 45일 된 아기도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경북 경산에서 사는 아기와 아기 엄마를 검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반 환자 220여 명이 입원한 경산 3명병원의 의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과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근 사흘 사이 대구와 청도 사이에 있는 경북 경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산에서만 148명의 확진자가 나와 경북 23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 대구시가 신천지 신도들의 추가 감염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모두 1,200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전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천지 측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추가로 검사 대상자가 된 교육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38명 더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조사한 유증상자 신도 1,200여 명 중 87%가 확진된 것으로 봐서 전체 신도 조사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통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확한 수치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서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 오전 기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하남의 스타필드 시티는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오늘 문을 닫았고 일요일인 오늘 대형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네, 윤보미 기자, 먼저 수도권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 확진자 어제 오후 집계보다 7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발표한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서 172명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는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 기준 확진자가 77명이었는데 5명 늘었습니다. 이제 확진자 82명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2명이 늘어서 84명이고 인천은 어제 6명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확진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용인에서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조금 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 용인 지역 6번째 확진자입니다.
마북동에 거주하는 용인 네 번째 확진자의 배우자로 동선 등 자세한 내용은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밝혔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신도 명단 3만 8천여 명 중에 약 90%를 조사한 상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833명은 소재가 확인이 안 돼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에 신천지 신도의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위치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31번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 시간을 전후로 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 주변 기지국 정보, 또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진행된 기간에 청도 대남병원 주변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와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 신천지 신도들 중에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3명 이상 같은 기지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위치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장소 외에 비밀리에 만나는 모임은 없는지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 대형 매장이며 교회들도 문을 닫는 상황인데 관련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평소보다 조용한 일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형 매장 중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은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을 소독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역시 금지됐고요. 종교 행사도 중단됩니다. 일요일인 오늘 천주교 미사가 중단됐고 대형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속속 중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중구 영락교회, 강남구 충현교회와 같이 다른 대형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중단합니다. 다만 일부 교회는 주일 예배를 기존대로 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불교도 오는 8일까지 대중이 모이는 법회를 중단한다며 창립 105년 만에 처음으로 법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26명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정부의 공식 발표 기준인데요. 확진자는 37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333명으로 추가된 확진자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변동이 없어 모두 17명이고 격리 해제된 완료된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상황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에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와서 2,569명입니다. 이 대구 지역만 해도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경북의 514명과 합치면 전체의 9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상황도 같이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확진자 수 추세인데요.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이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수는 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시도별 수치를 보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5명이 추가돼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은 5명이 늘어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환자가 관리 대상인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전국적인 유행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말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실내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속이 타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역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내일 풀리는 물량은 그제 첫 판매 때보다 10만 장이 늘어난 65만 장이고 판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일 마스크 65만 장을 전국 지역 우체국을 통해 판매합니다. 판매 시각은 그제 첫 판매 때 오후 2시보다 3시간 앞당겨진 오전 11시부터입니다. 다만 제주 지역은 오후 5시, 기타 도서 지역은 마스크 도착 상황에 따라 판매 시각이 유동적입니다. 마스크 판매처는 대구, 청도 지역과 마스크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 1,400여 곳입니다. 서울과 도심 지역 마스크 판매는 접근성이 높은 약국 2만 4천여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체국 마스크 판매 수량은 1인당 5매로 제한됩니다. 판매 가격은 매당 800원씩 1인당 4,000원에 판매됩니다. 대구 지역 우체국에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립니다. 대구 우체국 4급 관서에는 700명분이, 집배센터 이하 규모에서는 250명분이 각각 판매됩니다. 청도 우체국 5급 관서에는 340명분, 6급 이하에서는 180명분씩 판매됩니다. 그 외 전국 읍면 지역에서는 국당 80명분씩, 단 제주 지역에서는 국당 70명분씩 판매됩니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 수량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판매 수량은 전날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조기에 판매가 마감될 수 있다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 서부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와 미국에서도 지역 전파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워싱턴주 한 의료시설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want to add my prayers and sympathies for those that are sick and obviously our citizen that unfortunately died last night. 워싱턴주에선 최근 대구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 서부 지역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라라 카운티에선 65살 여성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Our third case did not recently travel overseas or have any known contact with a recent traveler or an infected person. 이어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감염 경로 불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리건주는 초등학교 직원이, 워싱턴주는 고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 학교들은 당분간 폐쇄됐으며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 불명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 전염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이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머지 지역은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 조치를 유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6일 3단계로 올린 데 이어 나흘 만의 조치입니다. 한국의 다른 지역은 여행 재고, 즉 기존 여행 경보 3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롬바르디, 베네토 두 지역도 여행 금지 권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아직은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 여행 제한 조치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생기면서 대응 단계를 높이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nd we're raising the State Department travel advisories for South Korea and Italy. Unfortunately,
including a level 4, that's the highest, do not travel. It's a do not travel advisory for several areas of both countries. 이번 조치에 우려했던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당국과 협력해 조율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지역에서 오고 가는 여행의 수치를 더 낮추길 희망한다고 밝혀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여지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 제한 조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오전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1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종로에 있는 배화여고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됐다면서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지는 응원,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서 대구 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방위로 대응하면서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는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갈 때 한반도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올해 국내로 봉안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약 50여 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참석자에 대해 사전 발열 체크, 문진을 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하에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3.1절인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저녁 무렵 강원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밤사이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5cm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이 껴 있고요. 내륙 곳곳에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세종은 종일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강릉이 13도, 대전 14도, 대구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